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시간을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문정희는 72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약속에 늦지 않고 말을 아끼며 생활이 늘 같은 속도로 흐르는 사람. 정희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희는 벽시계를 먼저 봤다. 6시 50분. 조금 이른 시간. 그래서 더 낯설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딸의 남편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딸의 전 남편 박현수. 어머니. 그는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이었다. 정희는 그 변화를 말로 꺼내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관계가 다시 움직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분함은 이 나이에 가장 믿을 만한 방어였다. 잠깐만 괜찮으실까요?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침묵이 부탁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서 정희는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 만남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질문을 했다. 지금 몇 시니? 현수는 잠시 시계를 보았다. 6시 50분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 정확해서 정희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래. 정희는 한 발 옆으로 물러섰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시간을 함께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현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모습이 정희를 잠시 멈추게 했다. 아직도 이 집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구나. 차는 없어. 정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차를 내는 게 맞지 않다고 느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지 않았다. 정희는 늘 앉던 자리에, 현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그 거리감이 정희를 조금 편하게 했다. 딸은 정희가 말을 꺼내자 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은 빠르고 분명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말이 끊겼다. 정희는 그 침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물었다.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만 생각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숨기고 있는지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희는 벽시계를 한 번 더 보았다.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간을 나눈다는 약속에 가까웠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사람에게 시간을 물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단순한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간 자체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정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용히 왔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벽시계를 보았다. 6시 20분.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확인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일찍 일어났네.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습관입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솔직하게 들리는지 정희는 설명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 위에는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비슷했다. 오늘은 정희가 말을 꺼냈다. 현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갈 때는 있는 거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침묵이 정희를 조금 긴장하게 했다. 정리할게. 조금 남아서요.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머무를 이유가 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결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간을 늘리는 말이었다. 현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정희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정희는 신문을 읽었고 현수는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조금만요. 오늘 안으로요.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점심 무렵 정희는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그릇이 식탁 위에 있었다. 언제부터 손이 먼저 결정을 했지? 식탁에 앉았을 때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딸에게는 아직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라는 걸.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현수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벽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현수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밤이 오기 전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은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의 길이는 이미 어제와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오늘까지만 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간이 관계를 대신 말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벽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가 스스로를 조금 놀라게 했다. 부엌에서 컵이 닿는 소리가 났다. 현수였다. 정희는 그 소리에 이제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가장 큰 변화처럼 느껴졌다. 아침 드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밥 2공기가 놓여 있었다. 정희는 그 2공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경계였다.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순순함이 정희를 괜히 불편하게 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말들이 식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정희는 자꾸만 현수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의식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세세해졌지? 식사를 마치고 현수는 그릇을 들었다. 정희가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정희는 그 배려가 시간의 균형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냥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현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서운함과 이해가 함께 있었다. 오전 내내 집은 고요했다. 정희는 책을 읽었고 현수는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조금만요. 오늘 중으로요.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 반복은 시간을 늘리는 힘이 있었다. 점심 무렵 정희는 국을 데웠다. 이번에는 2그릇을 꺼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손은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 꺼냈다. 시간은 손에 먼저 남는구나. 식탁에 앉았을 때 현수가 말했다.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요즘은 시간이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대한 말이었고 정희는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었다. 빠른 게 정희는 말을 멈췄다. 빠르다는 걸 부정하면 지금의 리듬이 깨질 것 같았고 인정하면 다른 약속이 필요해질 것 같았다.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동의처럼 느껴졌다. 해가 기울자 거실의 빛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정희는 벽시계를 보았다. 초침은 여전히 정확했다. 오늘은 현수가 말을 꺼내다 멈췄다. 정희는 그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도 여기까지. 정희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은 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음을 정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익숙해져서 정희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시간을 맞춘다는 건 정말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선택을 늦추는 기술일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시간을 묻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맞춤이 관계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맞춰진 시간을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택이 시계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전날보다 조금 늦게 왔다.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벽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분명했다. 오늘은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정희는 그대로 물만 올렸다. 끓는 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집 안은 조용했다. 잠시 후 현수가 나왔다. 외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정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끝을 닫지는 않았다. 정희는 그의 손을 한 번 보았다. 어제와 같은 손이었다. 그래. 정희의 대답은 짧았다. 짧은 말에는 붙잡음도 안도도 섞이지 않았다. 차를 따르며 정희는 컵을 하나 꺼냈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손은 아직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자 현수가 말했다.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을 많이 빌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고 정희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시간은 빌리는 게 아니야.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로 내주는 거지. 그 말은 그를 향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확인이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충분했다. 현관 앞에서 현수는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고 정희는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는 시계 초침처럼 정확했다. 집 안은 다시 정리되었다. 정희는 식탁 위에 두 컵을 보았다. 한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가 다른 하나는 잠시 그 자리에 두었다. 왜인지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정희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시간을 말로 정리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솔직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거실에 앉았다. 벽시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초침은 여전히 정확했다. 정희는 한참을 그 소리를 듣다가 눈을 감았다. 나는 시간을 지킨 걸까? 아니면 시간에 맡긴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그날 시간을 물었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데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을 현명하게 놓아준 선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의 다른 이름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